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데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알고 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어르신 교통 혜택이 조용히 하지만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혜택도 있고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 정보들이 너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을 뒤질 필요도 없이 이 방송 하나로 어르신 교통 혜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대로 들어두셔도 이건 꼭 챙겨야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1부, 2부, 3부로 주제별 구분을 해 놓을 거고요. 먼저 오늘 1부에서는 전국 어디에 사시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통 혜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혜택이나 버스 무료 정책 같은 건 다음 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은 기본이 되는 공통 혜택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기차 탈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병원 진료나 자녀집 방문 또는 여행 때문에 1년에 몇 번은 기차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KTX, SRT, ITX, 그리고 새마을호 같은 열차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3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가로 표를 끊으셨을 때보다 거의 3분의 1을 덜 내고 기차를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할인은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명절 연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실 요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석을 이용하신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자동으로 경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아직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궁화호와 누리로 같은 일반 열차입니다. 이 열차들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경로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굳이 빠른 열차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라서 모르고 계시면 그냥 정가로 타게 됩니다. 다음은 요즘 많이 생긴 새로운 철도 노선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철도망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 등 예전보다 훨씬 이동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노선들도 대부분 기존 철도와 동일하게 경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이용하실 때도 이건 할인 안 되겠지,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GTX 이야기입니다. GTX는 일반 지하철처럼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혜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 일반 요금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GTX를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이 차이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은 공항철도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여행 많이 다니시죠? 공항철도 일반 열차는 경로 무임 승차가 가능합니다. 즉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항 직통 열차의 경우에는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경로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정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배편도 전국 공통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경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항공사 정책에 따라 할인 여부와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권을 예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객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통 20%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국 어디에 사시든 어르신이라면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혜택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차나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때 괜히 손해보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2부에서는 가장 헷갈리고 가짜 뉴스도 많은 지역별 버스 무료 정책과 교통비 지원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리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괜히 헛걸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별 교통비 지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전국 노인버스 전면 무료, 모든 어르신 교통비 완전 공짜, 이런 제목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나이 기준도 다르고 시행 여부도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2부 내용을 들으실 때는 아, 우리 동네는 이렇구나, 이렇게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서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많은 분들이 어르신이면 다 무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만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에서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일정 금액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다 된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움직이시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 역시 모든 어르신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정 연령 이상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 전체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르신 교통비 정책이 가장 복잡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군이 많다 보니 정말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어떤 곳은 만 65세부터 지원을 하고 어떤 곳은 만 70세부터 적용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청 장소입니다. 경기도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농협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민센터부터 찾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헛걸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강원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여러 시군에서 버스 요금 지원이나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강원도 안에서도 지원 연령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도 단위로 어르신 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역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어르신 교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무료 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여러 시군에서 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이나 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지원이 비교적 빠르게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자체 교통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카드 등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카드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권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 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단계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추면서 버스 무료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울산과 경상남도도 지역별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부산은 현재 기준으로 전면 무료 정책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짜 뉴스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되면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전에 수급비 감액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정책은 시행 시기와 예산에 따라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주민센터나 기관을 찾으시기보다는 전화 한 통으로라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역별 교통비 지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다음 3부에서는 이런 지역별 정책과 별도로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비 환급 제도에 대해 어르신 기준으로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부는 실제로 매달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이니 꼭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유지했고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비 환급제도 어르신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전체 정리와 마무리까지 포함했습니다. 2부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동네 혜택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이 3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별 버스 무료 정책과는 별개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만 활용하시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교통비 환급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금액을 써도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만 환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기준이 따로 적용되어 환급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 제도의 좋은 점은 따로 복잡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평소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의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가장 유리한 방식 하나만 선택되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어르신이 직접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알아서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일수록 혜택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이 잦거나 자녀 집을 자주 오가시거나 외출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특히 체감이 큰 제도입니다. 반대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게 이용하더라도 기본 환급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적게 타도 손해는 아니고 많이 타면 더 이득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급을 받기 위해 어르신께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통카드 사용 여부입니다. 현금으로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환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이용 내역이 기록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카드 등록 여부입니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월 이용 횟수입니다.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해야 환급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끔 한두 번만 타시는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장보기처럼 일상적으로 이동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자연스럽게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버스 무료 정책이나
교통비 지원을 받고 계신 어르신의 경우 이 환급 제도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한 달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2배, 3배로 환급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혜택이 없는 어르신께는 이 제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교통비 지원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방송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차, 철도, 공항철도, 항공, 여객선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버스 무료 정책과 교통비 지원의 현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비 환급 제도가 어르신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어르신 교통 혜택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챙겨지지는 않는다. 조금만 알고 한 번만 확인하면 앞으로 매달 나가는 교통비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는 내일이라도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 이 한 가지만 점검해 보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 어렵지 않게 풀어서 라디오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